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진아 교수님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백신의 어떤 효능이 그 노인층, 노령층에서의 백신 효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타겟으로 하는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이제 백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 뭐 백신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되니까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엄청 지금 올라간 상황이 돼가지고 백신의 어떤 사전학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백신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체, 감염병이 일으키는 병원체, 특히 이제 요새는 다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요거를 이제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게 능동적으로 획득 면역을 부여하는 물질이다. 능동적으로 면역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동적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능동적이라는 것은 이 보유하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치료제하고도 약간 다른 그런 정의가 되고,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감염이 된 이후에 우리가 투여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완화시키고 바로 그때만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백신은 사실은 아닙니다. 미리 이제 우리가 접종했을 때 여기다 준비를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능동적으로 그런 어떤 효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백신 안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불활화한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죠. 사균화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완전 죽이지 않고 약독화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약독화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옛날에는 이걸 많이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세이프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는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의 일부분만 쓰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효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하냐, 이 안전에 그 방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세이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효능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백신의 그 효능을 보려면 백신을 하는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감염병이 지난 다음에 이 백신을 했을 시점 이후로 실제로 사망률이 떨어졌느냐, 감염률이 떨어졌느냐, 이런 통계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미슬 백신, 홍역이죠. 이것도 실제로 1963년부터 이제 접종을 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봤을 때 이 백신 한 이후로 급격히 이 감염률과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백신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디프테리아든지 퍼투시스, 백일해죠. 이런 것들 경우도 다 백신한 이후로 급격히 이 케이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증거로서 백신이라는 게 정말 효율적인 거구나. 감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뉴스에 보면 작은 케이스들을 이제 뉴스로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 큰 그림에서 보고 어떤 시점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백신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화, 그 노령층이 얼마나 이 감염병 팬데믹이라든지 감염병이 중요하냐 보는, 우리가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 코비드 19 케이스도 보면은 65세 이상의 이게 지금 데스 레이트입니다. 사망률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굉장히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80%, 90% 이상이 뭐 60세 이상이 사망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그것이 이제 코비드 19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약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노령층으로 갈수록 감염도 많이 되고 사망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뭐 70 내지 85%의 그 시즈널 플루 레이티드 데스가 사실은 이 60세 이상, 65세 이상에 그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감염병을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사실 노령층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노령층이거든요. 아니면 immune suppressed population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런 population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게 노령층에 감염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백신의 효능이 또 이 노령층에서 떨어집니다. 사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 노령층에서 효능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0세 이상에서 보면은 그 효능이 지금 이거는 인플루엔자 A and B 타입이고, 요거는 지금 팬데믹 타입이거든요. 보면은 거의 뭐 20% 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팬데믹 2009년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백신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그런 시저널 플루 백신에 대해서도 40% 이하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럼 이거의 해답은 뭐냐? 그래서 이 노령층에 대해서는 안티젠, 백신 안티젠을 올리자. 도수를 올리자, 양을 올리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 효과적인 그런 면역 보조제라는 게 있거든요. 백신 어저번트라는 것이 항상 들어갑니다. 백신에서 대표적인 건 알럼이고요. 이런 것들을 더 좀 강화해서 더 좋은 그런 백신 안티전, 백신 어저번트를 우리가 좀 쓰자. 이런 두 가지 그 사실 스트래티지가 지금 대표적인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하이도즈 시드나 인플루엔자 백신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지금 노인 65세 이상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보면 좀 다른 어떤 그런 이 백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레코멘드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 아자반티드 백신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능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에드번트가 이 노인들한테는 어떤 하나의 백신에서는 하나의 그 좋은 어떤 키워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백신 애저번트,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 이제 백신 애저번트거든요. 그래서 백신 애저번트의 어떤 메커니즘은 뭐냐.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게 이제 알럼이라는 지금 백신 애저번트고, 이게 다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디포 이펙트. 뭐 미국에 가면 오피스 디포라도 있는데요. 이 디포라는 거는 거기 항원이 거기서 가장 오래 머물고, 거기 저장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을 오랫동안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알럼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효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럼이 하는 것은 항체를 많이 올려줍니다. TH2 바이어스 항체를 올려주는 것이 이제 방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애저번트 이렇게 허가가 된 게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ML59이라는 그런 애저번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디포 이펙트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좋은 것은 TH2 바이어스 된 안티바디뿐만 아니라 그 셀룰라 이뮤니티, 그 TH1 바이어스 엔티바디, 아니 TH1 그 이제 바이어스 이뮤 레스판스, 그러니까 셀룰라 세포 면역도 올려주는, 이게 두 가지 면역을 다 올려주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더 개량된 그런 에저번트로 볼 수 있고, 세균 경향은 이런 패런 리코그니션 리셉터, PRR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고 톨라이크 리셉터의 리간드를 활용한 이런 백신 에저번트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요것을 타겟으로, 톨라이크 리셉터를 타겟으로 한 백신 에저번트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오랫동안 해온 물질이 이제 폴리감마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브리비에이션 하면 감마 PGA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있는 물질이냐면 이게 푸드에서 사실은 드라이브 되는 그런 물질인데, 우리 청국장이랑 한국에서 많이 먹는 이 청국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국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실러스 서플리스 균에 의해서 이제 이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부산물 어떤 시크릿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이라고 표현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바로 감마 PGA입니다. 이 폴리머가 바로 감마 PGA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감마 PGA 물질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해왔고요. 그래서 저널 이뮤놀로지, 캔서 이뮤놀로지, 이뮤노테라피의 2007년, 2009년에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톨라이크 리셉터 4 미디에이티드 된 어떤 이뮨 리스판스를 인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innate immunity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dendritic 셀을 매개로 한 그런 adaptive immunity 둘 다 올려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마 PGA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서 제 백신 어저번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감마 PG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백신 어저번트를 해서 안개반트라든지 ACS 나노라든지 굉장히 좋은 하이 퀄리티 저널에 제가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는 거는 제가 감마 PGA하고 알럼하고 컨비네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GSK의 AS-오퍼랑 사실 비슷한 그런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AS-오퍼라는 것도 보면은 알럼하고 그 MPL이라는 거, LPS의 유도 물질이죠. 사실 LPS의 살짝 그 탁식한 부분을 제거한 부분이 MPL이거든요. 그래서 알럼하고 MPL 자체도 톨4에 대한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어프로치로 저는 이거 살짝 감마 PGA로 스위치해가지고 이 감마 PGA 알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고, 이 물질 자체 감마 PGA에서 우리가 PGA 알럼이란 면역 보조제를 만들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요건 이제 정진영 박사가 해준 사실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PGA 알럼이든 컴플렉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기본적인 연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PG 알럼 요걸 해서 우리가 정진영 박사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프론트 이뮤놀로지에 저희가 2019년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PG 알럼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퍼블리시를 해서 이것이 innate immune cell recruitment라든지 사이토카인 릴리즈를 올려주고 innate immune response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안티젠 업테이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림프노드로 가야지만 이제 이게 이동이 돼야지만 여기서 이제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maturation, migration을 올려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림프노드 안에서 CD4, CD8를 약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ADCC, 뉴트라이제이션을 올려줌으로써 바이러스 인펙션을 블로킹하거나 바이러스가 인펙티드 셀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디 요번 지금 오늘 말씀드릴 스타디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에이스드 마우스를 갖다가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PGA 알럼을 봤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는 저희가 영마우스에서 메커니즘 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신 효능을 노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스드 마우스를 우리가 모델로 바꿔가지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이 에이즈 마우스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이피카시를 PGA 알럼이 얼마나 이제 이것이 올려줄 수 있는지 이 기본적인 연구를 이제 두 가지 OVA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백신 안티젠
요건 이제 녹십자에서 실제로 판매했던 백신 안티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백신 효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기전 연구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들어가겠는데, 결과를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노아 마우스 모델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마우스하고 영 마우스에다가 실제 이제 백신만 인젝션 했을 때 백신 효능이 실제로 노아 마우스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 마우스 이제 동일량을 썼습니다. 1 마이크로그램 동일량을 인젝션 했을 때 이 영 마우스에서는 100% 서바이벌이 나왔는데 이 노아 마우스에서는 0% 서바이벌, 완전히 다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전혀 이제 백신 효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지금 도수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물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주로가 이제 그 이피카스를 주로 이제 HI 타이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항체의 어떤 중화능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I 타이터를 해봤을 때도 영 마우스보다 에이드 마우스에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백신을 맞아도 이제 항체가 제대로 이제 효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 마우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노아 마우스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영마우스에서는 우리가 이 그 림프노드를 트래피킹 하는 것을 PJ 알럼을 봤지만, 이게 이제 노아 마우스에도 PJ 알럼이 이런 그런 효능이 있는지, 실제로 이제 그 림프노드로 이제 안티젠 트래피킹이 잘 되는지를 OVA를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이를 붙여가지고 OVA가 림프노드로 잘 가는지 PJ 알럼을 투여했을 때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영마우스 때는 이제 요 정도 갑니다. 요 정도 가는데 실제로 OVA를 이제 인젝션 했을 때, 근데 에이즈드 마우스에 보면은 OVA만 했을 때는 거의 이제 림프노드로 이제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J나 알럼, 월럼에서는 살짝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두 개를 각각 했을 때는. 근데 이 컴플렉스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별로 해서 봤을 때 3시간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이것이 PG 알럼을 같이 붙인 OVA가 이 림프노드로 이동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에이즈 마우스에서도 이 PGA 알럼이 굉장히 그 좋은 효능, 트래피킹을 올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은 항원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DC가 같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그 올려주는지 그 림프노드로 가는지를 머슬과 드레이닝 림프노드에서 3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영마우스에서는 뭐 PGA 알럼을 안 해도 잘 갑니다. 이게 머슬에서도 3시간대 많이 있고 림프노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 에이즈 마우스를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머슬에서도 이동이 안 되고 드레이닝 림프에서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PGA 알럼을 투여한 분에서만 거의 영마우스랑 비교해서 비슷할 정도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DC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시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PGA 알럼을 했을 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DC 마이그레이션에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OVA를 가지고 저희가 그 항체가를 얼마나 올리는지, 셀룰라 이뮤니티를 얼마나 올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특히 이제 셀룰라 이뮤니티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인터페론 감마 그 시크리팅 셀들이 상당히 많이, 또 CD8 T셀이라든지 이런 액티베이션이 상당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IgG 항체가 IgG, IgG1, IgG2B 이제 이게 서브타입인데요. 보면은 PGA 알럼을 같이 OVA랑 투여한 군에서
시그니피칸트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오브A 데이터, 오브A 이제 그냥 프로틴이죠. 그러면 이제 백신 안티젠을 갔을 때도 이런 효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백신 안티젠을 가지고서는 그 에이즈 마우스에서 그 백신 스페시픽한 이뮤 레스폰스가 올라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CTA를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이 PGA 알럼을 투여한 군에서. 그렇지만 이제 HI 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짝 이제 비슷하게 올라가고 IgG나 IgG1, IgG2B는 상당히 PGA 알럼이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항체가는 또 올려주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는 셀룰러 이뮤니티를 상당히 많이 올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알럼이라는 백신 레저번들이 사실 그렇게 셀룰러 이뮤니티를 전혀 올려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PGA를 같이 한 컴플렉스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이게 이제 싱글셀 RNA 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신 항군하고, PGA 알럼 항군, 에이즈드 마우스, 그리고 영 마우스에서 싱글셀 RNA 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CD8 T셀 뭐 이런 면역셀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그 사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백신하고 PGA 알럼 항군인데 실제로 이 두 개 군에서 이런 면역셀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셀룰러 이뮤니티를 올려주니까 CD8 T셀이 이제 메이저를 하는 플레이어거든요. CD8 T셀은 그래서 이제 셀룰러 이뮤니티의 가장 메이저 플레이어인 CD8 T셀만 저희가 포커스해서 다시 한번 싱글셀 RNA 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 CD8 T셀을 서브셋에서는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이즈드 백신 PGA 알럼, 이게 영 백신인데요. 이 블루 컬러는 그 나이브 CD8 T셀 서브셋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은 그 에이드 마우스에서 보면은 나이브한 CD8 T셀이 이 영 마우스에 비해서 사실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미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드 마우스에서 CD8 T셀 서브셋이 떨어지는데 다른 이펙터 메모리 CD8 T셀이라든지 특히 에이지와 관련된 CD8 T셀 서브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펙터 메모리 CD8 T셀하고 에이지 어서시에이트 CD8 T셀을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 에이지 어서시에이트 CD8 T셀 서브셋이 거의 50% 이상 지금 PJ 알럼 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A 에이지드 없었을 때 T셀 서브셋이 떨어진다는 것은 에이징에 의해서는 어떤 면역의 그런 이니비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놀라운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니비터리 마커라든지 에이징 마커를 보면은 PJ 알럼을 처리한 군에서 굉장히 디크리션, 블루 스팟을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부분을 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에이즈 그룹에서 보면은 에이즈 어서시에이트 CD8 T셀과 관련된 그런 이니비터리 모레큘들이 이게 빨갈수록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하얗게 이렇게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익스프레션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그래프로 보시면은 에이즈드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PGA 알럼을 한 것에 보면은 이런 이니비터리 몰레큘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GA 알럼이 그런 디스펑셔널 CD8 T셀에 대한 디크리즈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그 다음에 reduced expression of inhibitory 이런 몰레큘들에 대해서도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콘클루전 이전에 파이널리 이제 백신의 그럼 이피카시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PGA 알럼이 그러면 에이즈 마우스에서 백신 이피카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백신 가마 PGA 알럼, 백신 PGA 알럼에서 보면은 이 백신 PGA 알럼에서는 100% 서바이벌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처음에 그 디저트를 보면
실제로 110만 한 그룹에 0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외에 뭐 바디 웨이트라든지 이제 바이러스 타이터 같은 경우도 클리어런스가 지금 이 PGR라면 7데이에서 클리어런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완전히 클리어런스 없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 이 플로레센스를 봤을 때도 지금 PGA 알럼에서는 거의 이제 스테이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클리어런스가 됐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 레이트는 100%로 올렸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그 age driven decline of liturgy of antigen trafficking이라든지 DC migration, DC activation, 그 다음에 DC가 mediate한 TCR activation이 PGA 알럼에 의해서 증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PGA 알럼을 애저먼트로 이제 사용했을 때 이 팬데믹 PH1N1 백신의 그 안티젠의 스페시픽한 이뮤 리스폰스가 에이즈 마우스에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싱글셀 RNA-seq을 해봤을 때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봤는데 age-associated dysfunctional CD8 subset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inhibitory regulator, CD8 T셀의 inhibitory regulator expression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PGA 알람이 셀룰러 이뮤니티를 올려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아 마우스에서 PGA 알람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섞어서 이뮤나이제이션 했을 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프로텍션 한다는 거, 100%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우리 실험실입니다. 이제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소수 정예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진아 교수님에 이어서 제가 이제 부 박사님 발표의 이제 질의응답과 이제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진영이고요. 부 박사님이 백신에 대해서 특히 이 노령들에 대한 그 백신 효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 박사님 발표에 궁금한 점이나 이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또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백신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거 있으니까 아무거나 뭐 제 연구 이외에 다른 얘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예, 부 박사님, 저 지영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지영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더 이뻐지셨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도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는 알룸 얘기하셨을 때 어지번트, 임포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알룸 제가 본 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NLRP3 거기 좀 관련된 몰레큘을 엘리베이션 시키면서 그 안티젠 프레젠팅 셀의 액티비티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지번트가 스테일롱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오토이뮤니티 같은 어떤 그런 거 인플라메토리 관계된 디지즈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두 가지도 다 잊어버리진 않는데, 예,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이 알럼에 대해서 이제 지영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럼 제가 케이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MD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알럼이 지금 허가를 받으면 절대 허가를 못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사실 허가받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알럼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허가받은 지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을 다 쳐다보고 뭐 굉장히 그 허가받는 프로세스가 그래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옛날에 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는데
지금 지 박사님과 같은 우려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거 알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애서먼트를 더 해야 된다. 이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셀러 이민 레스폰스는 전혀 알럼을 올려주지 못한 그것도 있지만 이 세이프티 문제, 알럼 자체의 세이프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계속 조금 지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NLRP3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게 허가된 이후에 나중에 연구가 돼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그걸 알지만 약간의 이제 세이프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쓰는 거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람. 예. 그러면 그게 그 알룸 같은 게 디그레데이션 되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스테이 롱한가 아니면 디그레데이션이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데그레데이션이 되죠. 네, 없어지죠. 네. 근데 이제 있는 동안에는 계속 디포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를 오래 지속을 좀 시켜주는 거죠. 예. 저희 두 번째 질문은요. 그 하셔요? 에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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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은 그 에이지드 마이스 그때 데이터를 보여주실 때 T렉이 굉장히 감소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슬라이드에서 예. 그렇게 되면 혹시 백신을 어즈번트 백신 인트로듀스 할 때 T렉을 가지고 T렉을 좀 높여주면 에피커시가 좀 증가가 되는 노인들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T렉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졌어요. 글쎄, 저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T렉만 포커스해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이제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네요. 사실. 레귤러티 T셀.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메모리 T셀 이런 서브셋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제 노인이 되면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롱 코비드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정확히 이런 T셀에 대한 서브셀에 대한 문제는 다 실제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